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천수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63과 94에 대해서 같이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천수 63 십구덕 정려 혹정 왕사 무성. 십구덕 정려 종길 혹정 왕사 무성. 옛덕을 간직하며 고자도 위태로우나 마침내 길할 것이다. 혹시 왕사에 종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로움이 없다. 십구덕 종상길야. 옛덕을 먹은 것은 위를 따르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 63은 강의 자리에 음이 있으니까 제자리는 아니죠. 즉 63은 부당이로서 음효다. 그리고 상구와는 정응하죠. 그리고 92 강을 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강을 타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 번째에 있는 자리는 통상 교만한 자리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덕의 의미는 지난날의 미덕, 옛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해설을 하기를 구덕은 지난날의 미덕으로서 예전에 쌓은 선행의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십구덕은 옛 은덕을 먹고 사니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이 효를 설명하시길 6.3은 약한 음효라서 싸울 수 없게 되어서 옛것을 지키고 고수하게 되면은 길하게 끝난다고 설명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황 교수님 책을 직접 찾아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치천 교수님은 과거에 쌓은 덕을 이용해서 윗자리에 거한 사람에게 순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효를 실제로 받았을 때 이 십구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십구덕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전체 이제 송계는 이제 공개적인 책망 소송인데 이 3주체를 연결해 가지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괴는 이제 송계니까 이걸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63에 대한 설명이고 94를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읽어보면은 불국성 복죽 명류 안정길. 송사에 이길 수 없어 곧 명을 취하여 돌아와 나아가고 바꾸고 바르니 편안하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복즉 명류 안정 불실야. 곧 명을 취해 돌아와 마음을 바꾸고 바르게 편안한 것은 잃은 게 없으리라 불실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네 번째 지위에 있는 효는 음의 자리에 강이 있으니까 부당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초효와 응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위는 보통 대신의 자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즉 구사는 부당이로서 양강이고 중을 얻지 못한 자리이다. 그리고 초유과는 응하는 자리이고 사위는 보통 대신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자 복은 되돌아온다는 의미이고 유는 바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를 이제 투라고도 읽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즉 명유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돌아와 운명의 변화를 인정하고 소송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괴 자체가 송사에 가는 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를 이렇게 이제 끊어서 이제 읽는 학설 대립이 있는데 이렇게 복즉명 해가지고 한번 끊고 유안정을 이제 후에 넣어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복즉 명유까지 해가지고 한번 끊고 안정을 또 이렇게 따로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복즉 명까지 끊고 유를 또 끊고 안정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끊어서 해석하는 견해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견해 대립이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잘된 책을 한 번 더 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복즉 명유 바뀌어서 명에 복귀한다는 이 의미가 전체적으로
공연히 다투려는 마음을 참지 못해서 큰 실수할 수 있는 총살을 벌이게 되는 그런 마음을 바꾸어서 잘 다스린다, 이렇게 그 취지를 이야기하시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이고, 이 나중에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이 복즉 명류의 이 해석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63 19덕 정려 종길 혹정 왕사 무성 상활 19덕 종상길야 옛 떡을 먹으니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것이 위태로움이 있겠으나 마침내 길하다. 혹시 왕의 일을 따르더라도 성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상활 옛 떡을 먹으니 위를 따르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19덕의 의미를 한자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천수성 본계죠. 본계는 천산둔이나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죠. 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손이죠, 대손. 순종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추일하면은 이렇게 험난함이 있다가 다시 그 6.3이 효변을 하게 되면은 지게 천풍구가 되는데 학계는 이렇게 손으로서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 순종이 나오니까 구덕, 옛덕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다음에 이제 그 먹다의 의미, 식의 의미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천수송의 본계가 있으면 천수송의 본계는 풍택중부인 모계로부터 왔죠. 이 풍택중부에는 학계가 태로서 입의 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천수성 본계가 하호계가 이렇게 리가 배가 되죠. 배가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음으로서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이걸 효변하게 되니까 이게 강이 되죠. 그래서 비어 있는 배를 채우게 된다. 그래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죠. 즉 중북계의 3위는 입에 해당하고 태의 입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이를 하게 되니까 이제 리의 배는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효가 효변하게 되면 비어 있는 음을 강으로 채우니까 배를 채운다, 먹는다의 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전체를 합쳐 가지고 이제 19덕의 의미를 도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길은 이제 그 보면은 여기가 천수송 본계입니다. 이 본계는 풍택중부라는 본계의 모계로부터 이렇게 왔죠. 기본적으로 이제 본계의 모계에서는 이렇게 태가 위태로운 상이 있는 거죠. 위태로운 상이 있는데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감의 올바름과 고점이 나오는데 3위가 그 자기 자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을 처리함에도 자기 자리에다가 태의 위태로움이 있는데 결국에는 효변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천풍구가 되는데 손의 순중함이 나오고 이때 제일 밑에 있는 학계음이 5개의 강에게 엎드려 순종하니까 결국에 끝에 가서는 길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풍택 중부 시절에는 학계가 태 이어서 음이 강을 타고 있으니까 위험한 상황인데 추이를 하게 되면은 여전히 감의 올바름이 있다 하더라도 세 번째 자리는 제자리가 아니니까 그 좋지 않다가 즉 정려 일을 처리하며 위태롭다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손의 순종이 나타나서 음이 자신을 낮추게 되니까 결국에는 5 양 밑에 있게 되니까 순종함의 상이 나오고 종기의 상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혹종 왕사는 왕의 일을 맡아 처리함도 이루는 바가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천수성 본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3효가 변하면 이렇게 천풍구 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송의 왕의 일에 종사하는데 이 혹은 미심쩍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상을 2개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도출한다, 혹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계가 되면은 학계가 손이 되는데 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의미는 무성, 노력해도 성과가 없다라고 이제 물상을 도출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 6.3에 대한 설명이고 9.4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불국송, 복증명류, 안정길,
복증명류 안정 부실야. 상대방은 송사에서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명에 나아가게 될 것이며 상황이 변하였으니 안정된 일을 하면은 길할 것이다. 상활. 다시 명에 나아가게 될 것이며 상황이 변하였으니 안정된 일을 하면은 명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국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곡성은 이제 상대방이 송사에게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러면 내가 이긴다 이 말이죠. 한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천수성 본계죠. 본계인데 이 본계는 풍택중부의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죠. 근데 이렇게 구사가 효변을 하면은 이제 풍수환이 되겠죠. 풍수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계를 나로 보고 상계를 이렇게 상대방으로 보면은 나는 감으로서 곱고 바르고 이제 상이 있고 상대방은 손, 굳음, 물러남의 상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학계인 내가 이기죠. 그래서 상대방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상대방은 송사에서 나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감으로서 곱고 바름이 있는데 상대는 굳음, 물러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즉 명의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본계이고 이 본계는 풍택중부라는 본계의 모계에서 났죠. 그래서 이제 중부계에서 손의 명령이 이렇게 상계는 있는데 명령이 있으면은 강인 여기에 학계에 있는 강은 일단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는 상이 있고 있음에 반해서 그 유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손의 명령이 결국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설명하기를 중부계에서 손의 명령이 있으면은 강은 일로서 나아가니까 손의 명령 나아가는 데 비해서 중간에 유는 사로서 일을 와서 손의 명령 잃어버리니까 손의 명령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이고, 근데 이 구사가 변하면은 이렇게 풍수환이 되죠. 풍수환이 되는데 풍수환은 지천태로부터 왔는데 이 지천태 2가 4로 가면은 손의 명령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명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증명 다시 명에 의해서 나아간다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에 지천태에서 천지비에서 2가 4로 가면은 손의 명령이 다시 나타나니까 복증명 다시 명에 의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명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 안정은 안정된 일을 하면은 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풍수환의 본계가 구사가 변하면은 천수성 본계가 변하면은 이렇게 풍수환 지계가 되는 거죠. 이 지계는 천지비라는 지계의 모계로부터 왔죠. 그래서 최초에는 이렇게 학계, 곤의 편안함이 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곤의 편안함이 있는 상태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감의 견고함이 나타나니까 일을 처리하면은 안정된 일을 하면은 길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실은 기본적으로 풍택중부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일이 사로 가니까 손의 명령 잃어버리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지천태에서 풍수한 추위를 하게 되면 손의 명령이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손의 명령이 다시 되살아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손의 명령 아까 되살아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실 명령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송사에서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명에 나아가게 될 것이며 상황이 변하였으니 안정된 일을 하면 길할 것이다. 상활 다시 명에 나아가게 될 것이며 상황이 변하였으니 안정된 일을 하면은 명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국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천수송의 세 번째 시간 6.3과 9.4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6.3에서는 19덕의 의미가 무엇인지 9.4에서는 복즉 명류의 의미가 해석의 포인트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남은 효에 대해서 같이 노트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